11월 6일 금요일 윈TV 뉴스 업데이트입니다. 조지아주 국무장관 벤 레펜스퍼거는 6일 아침 조지아주 대통령 선거전이 재검표를 향해 갈 것 같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지아 주법은 후보자들의 득표율이 0.5% 미만의 표차로 결과가 나왔을 경우 재검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는 개표 결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1,100표 정도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은 기자들에게 지금은 조지아주가 결과를 발표하기에는 이르다고 하면서 아슬아슬한 득표율 차이를 감안해 재검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재검표 실시를 할 경우 이달 말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6일 오늘 오전 시카고 로리라이프 시장은 우리는 연방정부의 경제적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실내 영업 중단으로 타격을 받은 식당과 술집을 지원하기 위해 $1,000,000 규모의 새로운 시카고 환대 보조금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 구호 플랜은 시카고 전역의 술집과 식당에 $10,000의 보조금을 지원해줍니다. 적용 대상이 되려면 시와 주 법규를 준수한 식당이어야 하며 연수입이 $300만 미만, 그리고 2020년 3월 1일 이후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입어야 하며 연간 순수입이 최소 25%가 돼야 합니다. 또한 라이프 시장은 주민보호와 사업 지원을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비즈니스가 신속하게 재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주민들도 마스크 사용과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제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주 전체에 10,000명에 가까운 신규 감염자가 발생함에 따라 급증하는 감염세를 통제할 수 없다면 주 전체에 새로운 규제를 가해야 할지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Well, as I say, if the numbers keep going in the wrong direction, we will need to impose further mitigations. I think we all remember what Phase 3 looked like or Phase 2 looked like. Those are all things that are under consideration. 프리츠커는 일리노이 주민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아야 한다고 하며 추수감사절이 3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불과 5주 만에 병원 입원자 수가 2배 이상 늘었으며 조금 더 둔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일리노이는 전역에 걸쳐 실내 식당과 바 영업 금지 조치를 취해오고 있으나 주 전체의 체류 명령은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지역 카운티 관계자들도 주 전역에 취한 규제를 잘 시행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리노이 듀페이지 카운티는 코로나 테스트 건물들이 높은 수요로 인해 오후에는 문을 닫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문을 연 지 1시간 만에 폐쇄하는 경우도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듀페이지 카운티 보건부는 현재 1일 검사 한도가 600회분 이상으로 초과하고 있으며 오전 7시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고 전합니다. 주민 중 한 사람은 테스트가 너무 어렵다면서 쉽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듀페이지 카운티 보건부의 크리스 오프는 10월 초순부터 수치가 급증했다고 하면서 겨울에 추위가 시작되면 이와 같은 폐쇄가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지난 5일 목요일 투표에서 자신의 주요 정책 구상이 부결된 후 마이클 메디건 일리노이 하원 의장이 더 이상 주 민주당을 책임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주 상원을 비롯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메디건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프리츠커의 발언은 상원 의원인 딕 더빈의 인터뷰 후에 나왔습니다. 딕 더빈은 채널 11과의 인터뷰에서 메디건이 당대표의 역할로 인해 주지사의 새로운 소득세 제한과 더불어 당원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한다며 말했습니다. 메디건은 지난 7월 연방검찰의 우호적인 입법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관계자들에게 직업 및 급여를 수여하는 검찰 협정을 발표한 이후 민주당 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사용으로 사람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방해를 받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미시시피 주립대 커뮤니케이션 강사이며 스피치 코치인 세릴 챔버스는 마스크를 사용하면서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챔버스는 얼굴의 일부가 가려져 소통이 쉽진 않지만 남아있는 눈으로 그리고 몸을 사용하여 더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상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집중력이 생겨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대화를 할 때는 몸을 상대방 쪽으로 돌리고 고개를 끄덕이고 말을 시작할 때는 자세를 바로잡거나 검지를 들어 사인을 보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소리와 말투가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목소리에 볼륨을 주고 톤을 다양하게 하거나 일시 중지를 통해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할리데이 시즌을 맞아 시카고는 24시간 크리스마스 음악 방송을 오늘 오후 4시부터 시작했습니다. 시카고 라디오 93.9 라이트 FM이 24시간 크리스마스 음악 방송을 20년째 방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카고시는 11월 20일부터 2021년 1월 7일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저녁 9시 미시간과 워싱턴 교차로에 밀레니엄 파크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진행합니다. 시카고시 문화부와 특별행사부 주최로 열리는 이번 점등식은 처음으로 하는 가상 행사이며 원하는 사람은 밀레니엄 파크 앳 홈을 통해 이벤트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2020 우리는 만나야 한다. 한국전쟁 70년. 우리는 잊을 수 없고 우리는 만나야 한다. 재미 이산 가족들의 삶과 상봉 노력을 다룬 윈티비 다큐멘터리 3부작의 일환으로 한인 2세와 3세가 마련하는 온라인 공연 11월 7일 토요일 시카고 시간 오후 6시 한국어와 영어 자막으로 방영됩니다. 시카고 한인 차세대 유망주 피아니스트 양예린 아버지에 이어 미국 땅이 한국의 전통가락을 싣는 글로벌 풍물 2세 김이나 전 세계에 한국의 아름다운 음악을 전하는 시카고의 자랑스러운 어린이 합창단 리틀 코리아의 화상 공연이 펼쳐집니다. 뉴욕 코리안 아메리칸 스토리달 오르그 대표 H.J. 김의 사회로 진행되는 실시간 패널 디스커션에는 미국 평화연구소의 폴 리, 캘리포니아의 공중보건 MD 제이슨 안, 북한 전문 칼럼니스트 지은백, 전 하원 의원 찰스 렌젤의 보좌관 하나 김이 함께 재미 이산가족 상봉운동과 우리 역사자료 기록 보관에 관해 토론합니다. 전쟁과 이산가족에 대한 스키 드라마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의 개척자 이차희 할머니의 초대석 재미 이산가족 다큐 제작 스태프들의 뒷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11월 7일 토요일 시카고 시간 오후 6시 윈티비는 물론 윈티비 유튜브 채널과 윈티비 페이스북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0 우리는 만나야 한다 온라인 공연에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11월 6일 금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누적 확진 오늘로써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1001만 4,967명, 신규 확진 9만 3,420명, 누적 사망 24만 1,827명, 신규 사망 873명이며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637만 4,124명입니다. 일리노이주 누적 확진 46만 5,540명, 신규 확진자 수는 오늘로써 10,000명을 넘어 1,376명, 누적 사망자 수 역시 10,000명을 넘어 1,079명이며 하루 새 신규 사망자 수는 49명입니다. 일리노이주에서 지난 24시간 동안 98,401명이 코로나19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7일 동안 양성 판정률은 9.6%입니다. 다음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주별 코로나19 현황과 쿡카운티 주요 한인 거주지 확진자 안내는 시카고 토털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24.5와 MCT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283-8200번입니다.